네, 오늘 금천중앙장로교회 김명철 장로님 초대했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찬양을 끝까지 안 들었어요. 장로님 이렇게 울컥하셔가지고. 네. 아, 끝까지 들으면 장로님 오늘 방송 못 하실 것 같아서 중간에 이렇게 내렸어요. 이 찬양 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찬양이시죠. 네. 네.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서 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어떤 다짐을 하게 하는 네. 그런 찬양이라서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맞아요. 저도 늘 듣고 은혜 받는 찬양인데 장로님도 그러시군요. 장로님은 2023년에 제천교육장으로 정년 퇴임하신 이후에 여전히 이제 활발하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죠.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이젠 작가로 살고 계세요. 사회봉사자, 복지사로도 또 활동하고 계시고 요즘 교원대학교 박물관에서 전시회 열리고 있는데 전시회 소식 그리고 하나님 늘 동행하시는 삶의 이야기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취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에 36년 5개월 동안 공직 생활을 은퇴하고 현재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청주 에덴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자로 36년 5개월 살았는데 사회복지사는 이제 2년 된 네. 아주 신빙 사회복지사로 있고요. 교회는 두 군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욕심 많죠. 청주 에덴원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 장애인 교회 청주 에덴원 교회하고 청주 금천중앙장로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 오늘 유니폼 입고 오셨어요. 작업 보시기도 하시고. 예, 그러니까. 오전까지 열심히 작업하다가 네. 이제 헐레벌떡 이렇게 뛰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봤더니요.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시고 가장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직종이 교직원 은퇴하신 우리 선생님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유는 계속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장로님도 그런 이유로 이제 제2의 인생 기쁨을 누리고 계시죠. 네. 네. 에덴원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접 장애인들 시설이고요. 장로님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나요? 그게 소사입니다. 소사. 네. 학교에 소사라고 있었죠. 지금 이제 시설 주무관이라고 하는데 청주 에덴원에서 저는 그냥 소사 역할을 합니다. 뭐 온갖 잡다한 일을 다 합니다. 뭐 간단한 뭐 생활 지원도 있고 네. 뭐 자활을 위한 그런 뭐 교육 활동도 하지만 주된 일은 뭐 불 깎고 네. 뭐 건물 보수하고 뭐 이런 목욕 봉사도 하신다면서요? 목욕 봉사를 합니다. 지적 장애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분이 목욕이고요. 특히 대중 목욕탕은 갈 수가 없는데 네. 한 2명씩 2인 1조로 해서 제가 이렇게 꾸준히 우리 가까운 청주 온천 물 좋거든요. 네. 거기에 가면 피부병도 치료되고 해서 한 달에 한 2번씩 이렇게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목욕 봉사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마음도 좀 풀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일반 비장애인들은 좀 꺼려하죠. 모습 자체가 좀 일반 비장애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탕에 들어가면요. 네. 다른 일반인들은 슬금슬금 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독탕처럼 그랬습니다. 네. 가족탕처럼. 그래서 이걸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 그래서 어쩌면 일반 그 손님들 없을 시간에 네. 점심시간 같은 때 1시쯤 네. 이렇게 제일 한가할 때 주로 그렇군요. 갑니다. 괜히 네. 손님 많을 때 가면 피해를 줄까 봐. 네. 그런 일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저는 참 퇴직 후에 많은 분들이 무엇을 할까 망설이잖아요. 근데 장로님은 그런 망설임이 없으셨어요. 사회복지사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계신데 준비를 좀 하셨나 봐요. 은퇴 전에. 사실은 제가 학교 있을 때도 네. 제 학생들 중에 이제 상처가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좀 말썽 부리는 아이들 소위 문제아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아이들 데리고 주말에 봉사활동을 갔던 게 인연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보면 대체로 이제 결손 가정이거나 네.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인데 이런 장애인 시설이나 고아원 시설 같은 데를 가면
애들이 느끼는 게 달라요. 눈빛이 달라지고요. 다녀온 뒤로 인생이 달라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청주 에덴원과 인연을 맺어서 봉사활동을 해오다가 이제 퇴직이 가까우니까 네. 우리 에덴원 원장님께서 혹시 퇴직하고 뭐 할 거냐. 그래서 나 서각 작업하고 작업장 만들어서 서각 작업할 건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서각 작업실을 네. 에덴원 그 마당에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그러면서 에덴원 일도 도와주고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러려면 무자격자는 안 된대요.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오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면고 교장할 때 마침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그 원격으로 제가 그러셨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제가 취득을 해서 네. 퇴직하고는 다른 생각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재취업 아닌 재취업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2년 2개월 된 신빙 사회복지사입니다. 제 60대 은퇴가 너무 빠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소식을 들었더니 이제 고령자 취업자도 5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일할 의지들이 있으신 그렇죠. 거죠, 다들. 그렇죠. 네. 네. 건강하니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장로님은 무엇보다도 재취업이 아니고 봉사자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작가가 되시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실행에 옮기셨어요. 그 네. 결과로 지금 전시회가 지금 한창 열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전시회 소식도 전해 주십시오. 예,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이제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교육박물관의 특별 전시실을 외부에 이렇게 대여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교원대학교에도 또 제자가 근무를 하는데 그 제자가 우연히 이제 청주 에덴원 저 작업실에 와서 보고는 네. 이렇게 좋은 작품을 여기서 쓰기면 안 된다고 이런 전시회가 있으니까 선생님 한번 여기에 공모를 좀 해라. 네. 그러면 자기가 좀 적극 추천을 하겠다. 그래서 공모 신청서를 작성을 했어요. 전시회 계획이라든지 뭐 작품 수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이제 공모를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선정이 돼 가지고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네. 20일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2층 특별 전시실에서 나무에 새긴 그날의 외침, 안중근 그리고 자유 이런 주제로 서각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100%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네. 한 달 보름 정도 되는 그 기간에 작품을 만드신 것이고 이 작품들은 본인이 소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 간수라든지 형사라든지 경찰관, 교도관 이런 분들이 요청을 했을 때 안중근 의사가 그 추운 겨울날 네. 2월 3월 만주 땅입니다. 만주 땅 양력 2월 3월 그 추운 냉방 감옥소 안에서 네.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써준 주옥 같은 글씨가 안중근 옥중 유목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한자 한자 나무에 새겨서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이 시대에 115년이 뛰어넘어서 안중근 의사가 서거하신 지 115년 되는 해예요, 올해가. 그래서 115년을 뛰어넘은 후손들에게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를 좀 한번 되새겨보자. 그런 의미로 네. 지금 전시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보물 가운데 안중근 의사 작품이 제일 많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31개가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안중근 의사 유목이 한 100여 점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제 진위 여부가 이제 가려지지 않은 것도 있고 최근에 이게 진본으로 밝혀진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31점이 대한민국 보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보물들은 이제 일본에 있는 것도 있고 한국에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박물관에 어떤 것들은 대학교에 어떤 것들은 뭐 천주교 그런 교당에 있기도 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또 개 중에는 사라진 것도 있습니다. 보물 569-4호 같은 경우는 사라졌어요.
이게 청와대에 보관되어 있다가 네. 이게 행정임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다시 재현을 해서 그것도 나무에다가 그것도 보통 나무가 아니고 은행나무에만 네. 예, 제가 이제 새겨서 지금 전시를 하고 또 있습니다. 보통 은행나무가 아니잖아요. 보통 은행나무가 아닙니다. 네. 이 은행나무는 평생을 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살았던 학교 교정에 있는 은행나무를 제가 제재를 해서 말려서 적어도 한 5년 이상 말려서 네. 이렇게 이제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전시하는 작품이 50개 작품이에요. 50개 작품 중에서 한 30여 작품 이상이 충북과학고등학교 교정에 있던 은행나무고요. 한 10여 점 이상 되는 작품은 제천여자중학교 교정에 있는 은행나무입니다. 그래서 왜 학교에 있는 은행나무를 잘랐느냐 하시면 은행나무가 암수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암놈 은행나무는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떨어지면 냄새가 지독합니다. 한영도 학생들이 못 밟고. 예, 학생들이 밟으면 민원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이 이거 애물단지라 이걸 이제 벌목하는 분위기가 되어져서 이걸 벌목을 하면 이게 폐목 처리를 하려면 또 돈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160cm 이상으로만 잘라주면 제가 그걸 가져다가 제재소에 가서 켜서 에덴온에서 이렇게 말려서 네. 5년, 6년 정도 되면 그걸 이렇게 작품으로 만드는 거라서 네. 이제 저한테 있는 나무는 출생 성분이 분명합니다. 네. 학교만 취급하고요.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교도소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방 안에 걸 수 있냐는 거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나무도 생명이고 기운이 있는데 특히 은행나무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할 만큼 아주 네, 오래된 맞아요. 나무고 네. 견고하고요. 향도 좋고요. 벌레가 먹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은행나무를 이용해서 작품을 했다는 것도 큰 네.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작품이 학교로 배포가 된다면서요. 예, 지금 이제 전시회에 오시는 교장 선생님들께서 요 작품은 우리 학교에 걸면 참 좋겠다 그러면은요, 네. 제가 무궁화 그림을 하나씩 이렇게 붙여놓고 그 밑에 학교 이름을 이렇게 탁탁탁 써놨습니다. 지금 한 7, 8개 학교에서 벌써 찜했어요. 네. 복명고, 오송고, 일신여고, 흥덕고 뭐 이런 학교들은 벌써 교장 선생님들이 오셔서 찜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교장 선생님들 초중고등학교 가리지 않습니다. 빨리 오셔서 찜하시면 아무리 좋은 작품도 그냥 학교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가 학교에 있던 나무고요. 그리고 네. 살아있을 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안중근 의사의 혼과 정신이 서려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가져가셔서 걸어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제2, 제3의 미래의 안중근과 같은 나라 민족을 위한 그런 일꾼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으로 달려가시면 작품을 이제 찜할 수 있는 거. 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네. 더 마음에 드는 작품을 네. 찜할 수 없을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원하시면 이거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 주문 제작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시간은 조금 늦어지겠지만 네. 제가 주문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천 지역에 있는 많은 학교에서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서요. 제가 2022년, 23년 그때 제천 교육장 할 때 사실 제천이 의병의 고장이거든요. 그렇죠.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유명한 드라마 있잖아요. 네. 그 배경이 된 지역이 제천입니다. 제천은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의병, 한말의병, 1차, 2차, 3차 의병이 다 일어났던 그 지역이 제천이에요. 그래서 제천은 의병의 성지입니다. 지금 제천의 학생들은 의병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병은 네. 뭡니까? 정의로운 군대잖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그런 의병 정신이 살아있는 그 지역에 의병장으로서 제일 훌륭한 안중근 의사의 정신이 깃든 유묵 한 점은 걸려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교육장 할 때 교장 선생님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리스트를 31개를 1호부터 31호까지를 리스트를 딱 보내드리고 이 중에 그 학교에 가장 어울릴 만한 작품을 찜해 주시면 내가 제작해서 퇴직하기 전까지 학교로 보내드리겠다 해서 준부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는 퇴직하기 2주일 전에 제천교육청에서 전시회를 했어요. 그게 제2회 전시회였어요. 제천 의병 정신을 이어주자라는 주제로 42개 작품을 제천교육청 로비에서 전시회를 하고
전시회 끝난 뒤에 8월 말에 학교로 다 네. 나눠줘서 지금은 제천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하나씩 다 걸려 있을 겁니다. 네. 안 걸려 있으면 교장 선생님한테 책임이 돌아갑니다. 지금. 근데 말이 참 어렵잖아요, 그죠? 안중근 의사의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랄지 뭐 동양 평화 만세 만만세 예. 이제 이런 그 한자어로 돼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좀 또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시장에도 A3 크기에 아주 크게 네. 한자의 음과 훈을 달고요. 이 작품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서 네. 옆에다 붙여놨고요. 나중에 서각 작품을 학교로 보낼 때는 이 설명문까지도 제가 코팅을 해서 네. 학교에 제공할 예정이고 제천교육청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도 다 제가 작품 설명을 친절하게 해서 다 보냈습니다. 네. 같이 붙어 있을 거예요. 작가님이 제일 많이 안중근 의사의 영향을 받으실 것 같아요. 글씨 쓰면서 또 의미를 그럼요. 새겨보면서. 그럼요. 가슴이 네. 저릿저릿하죠. 어떤 느낌이실까요? 다른 뭐 작품들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만 저는 이제 성경 말씀하고 이제 안중근 유묵을 주로 작품을 하는데요. 특히 안중근 의사 유묵을 서각을 하면요. 어떤 그 기운 같은 게 느껴져요. 자기도 모르게 몰입이 돼 가지고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냥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몰입이 되는 거예요. 네. 그 기운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때 특히나 그 심정.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주제도 나무에 새긴 그날의 외침이라고 제가 이제 슬로건을 정해봤거든요. 그날의 외침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의거 이 또 유로부미를 권총으로 쏘아 죽일 때의 그 심정 그 외침 그거는 결국은 동양평화 만세 만만세였거든요. 동양평화 만세 만만세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동양평화 만세 만만세는 사실 아직까지 보물로 지정이 안 된 미지정된 작품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이 유일하게 날짜가 있는 작품이에요. 다른 작품은요. 경술 2월 경술 3월 여순 감옥에서 대한국인 안중근에서 손바닥 장인을 탁 찍었거든요. 그런데 날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동양평화 만세 만만세 이 작품은 유일하게 날짜가 있습니다. 어떤 날짜가요? 2월 18일이라는 날짜가 있어요. 네. 놀라운 것은요. 2월 14일 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4일 만에 이 글을 써준 거예요. 네. 이거 누구한테 써줬냐? 일본 간수에게 써준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얼마나 존경스러웠으면 간수가 그 추운 겨울날 화선지 내지는 비단을 넣어주고 먹을 주면서 써달라고 했겠습니까? 써주는데 나이가 30살밖에 안 된 청년이에요. 안중근 의사가 50대 60대 된 게 아니라고요. 30살 된 청년이 애기가 그 얼어붙은 그 감옥 땅 안에서 사형 선고 받은 지 4일 만에 원수 같은 간수가 글을 써달라는데 그게 개인적인 분노나 원한이나 불평 불만이 아니라 동양평화 만세 만만세라는 글귀를 썼다는 것 자체가 안중근 의사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늘이 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민족의 영웅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걸 이제 글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하나하나 한 땀 한 땀이라고 할 때 저는 서각칼 하나와 망치로만 그 글씨를 새겨나가니까 거기에서 오는 기운이 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죠. 네. 이런 느낌을 11월 1일 토요일까지 네. 네, 우리 관객들도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에서 진행 중입니다. 전시회. 그리고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장로님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언제 기회를 또 주십시오. 네,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저는 평생을 학생들에게 입버릇처럼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반 급훈이라고 하죠. 특히 저는 3학년 담임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앨범에는 3학년 담임만 들어갑니다. 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학생 단체 사진과 그푼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참고로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늘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그푼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소리가 그래서 절로 저는 나오고 저는 뭐 배워서 남주자라고 이야기도 하는 저는 배워서 남주자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도 배우고 술도 배우는데요. 배우는 거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공부는 다른 거거든요. 술을 공부하는 것과 술을 배우는 거는 달라요. 담배를 배우는 것과 담배를 공부하는 거는 다르듯이 저는 공부해서 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요즘 뭐 평생 교육이라고도 하고 평생 공부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느 파트에 있든지 간에 크리스찬이면 예술을 배워서 예술을 공부해서 제대로 된 예술을 알려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좀 예수쟁이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종소리 찬양 준비했는데 이 찬양도 우리 에덴원 가족들이 좋아하는 찬양이라면서요. 예, 주일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BS 만나 오늘 2023년 제천교육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정년 퇴임하시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금천중앙교회 김명철 장로님과 함께 있습니다.